이게 사망자가 3,000명 넘고 확진자가 15만 명이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컨테이전이란 영화에서 최악의 사태로 가면 진짜 인도처럼 되는 거예요. 일단 의료 시스템 붕괴되고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다음으로 치안이 붕괴됩니다. 약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각 상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다 부서뜨리고 안에 있는 뭐 물건들 사재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긁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지금 인도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 좀 진정세에 일어났지만 미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좀 그렇게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약탈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그랬었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뭔가 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그런 행태가 굉장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약회사 이런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신뢰를 갖고 하는 그런 집단들의 동조, 방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정작 이 공공 안전과 보건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도쿄올림픽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 걸 챙겨야 될 주최 측에서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건 니네가 책임져, 일단 우리는 행사는 해야 돼, 하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그거 취소하면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니네가 갖는 그런 피해는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공식 문서에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 자체가 이거 에비던스가 다 남는 건데, 야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좀, 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기회 되시면 한번 지금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놀랍도록 일치하고,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더 큰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더 큰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흔들고 또 혼란을 막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의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거 휩쓸리지 않죠. 가습기 살균제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니 살균제, 살충제를 물에 넣는 그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당연히 안전할 거다. 왜냐?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승인을 내줬겠지. 아니 서울대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다는데 당연히 거기서 이런 거 다 고려를 했겠지.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부기관이라든가 어떤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나온 자료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 자신의 안전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너무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규제의 역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예.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히 안전을 지켜야 되고 보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도쿄올림픽도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제정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뭔가 강행성이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여러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이 사례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 올바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웨비나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11주 동안 이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사실 한정된 이 강의 내용 가지고 뭔가 더 전달해드리고 싶고, 또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면서 얘기가 이어나가는 거고 이론이 발전하고 뭐 그러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두서없이 간 것도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어떠셨습니까? 좀 그런 거 왜냐면요 다음 학기에는 좀 아예 처음부터 그 12주 동안 할 거를 좀 미리 좀 커리큘럼 짜가지고 좀 그렇게 좀 전력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녹화한 거를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요. 최대한 저는 그랬거든요.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이걸 들어오시는 학우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뭐 발표를 시킨다든가 이러면 이거 부담이잖아요. 그냥 홀가분하게 들어와서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갑자기 순번 정해주고 뭐 발표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최대한 본 강의에서 말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 거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전달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많이 좀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네 뭐 미진한 거는 보충하면 되는 거고 잘못된 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 학기에는 다른 학우님들한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요.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부담 안 되시죠? 부담 되시면 제가 그냥 안 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떠셨나 해서 임병사 학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일단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몰랐던 네. 거를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좋았고 일단 하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시니까 네. 아주 도움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갔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네네네네네. 아쉬움. 그러면 왜냐면 저희도 그러면 미리 공부도 하고 네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네네네. 합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또 막 길어지고 이게 또 길어지면 막 11시까지 가고 이러면 서로 피곤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제가 라이브 강의실 할 때 뭐 금요일날 미리 공지하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영기 학원님이 미리 그래도 뭐 얘기할지에 대해서 메시지라도 주시면 좀 찾아보고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제 메시지 다 받으셨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미리 이렇게 드린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딱 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 서로 같이 좀 그 학우님들도 알아보시고 저도 좀 준비하는데 뭔가 배경 지식을 설명을 덜 하고 만약에 갈 수 있으면 또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 학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네, 아까 우리 임명수 학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또 새로운 걸 좀 많이 알았습니다. 네, 실제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최대한 좀 라이브 강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도 그룹사 쪽에서 그 안전 또 점검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지금 이거 안 빠지려고 열심히 쫓아와서 아유, 조금 늦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뭐 실제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을 그냥 뭐 저도 그 리더로서 이제 이렇게 뭐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하지만 또 새로운 것 교수님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안전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고 좀 이러이러한 부분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이 강의 자체는 어, 또 너무 또 이게 길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고 하니까 좀 힘들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습, 복습 자체를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하고 아유, 별 어, 말씀. 항상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컨테이너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좀 보고 이렇게 라이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도 제대로 실행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아유, 너무 열광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전이라는 거는 그냥 그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뭔가 좀 정말 알고 앞으로 그뭐 안전에 대한 거를 뭐 이제 현장에 도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그래도 저기 김규환 학우님이 재난학교도 같이 이렇게 라이브 강의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이라도 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좀 더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저 자신도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거 없으면 제가 도쿄올림픽 플레이북 보겠어요 저거. 굳이 예, 다른 거 볼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뉴스도 딱 보면서 진짜 저런 게 있나? 진짜 그런 거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학우님들한테 좀 이렇게 공유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김경환 학우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저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서든 좀 하나라도 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그 자료 막 보면서 막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이게 전달이 되려나 이거? 막 이렇게 되면서 저도 그러면서 공부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DMV에서 이렇게 제안 들어왔을 때 별로 할 마음 없었거든요. 저는 웹이나 왜냐면 지금 저 논문 쓰고 할 것도 많은데 그거 또 준비하면 그거 사실 한 달 내내 준비했거든요. 그거 뻔한 내용 얘기 안 하려고 뭔 얘기를 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그래도 학우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하면 좀 좋아하지 않으실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하자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준비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번 기회에 또 다른 또 오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하자 그냥 잠 좀 한두 시간 덜 자면 되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열심히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응원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제가 잘 이렇게 잘 적고 해서 계속 한 학기 매 학기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 적용하고 해서 더 좋아지면 저도 발전하는 거고 또 그 학우님들로 인해서 또 후배 학우님들도 더 나은 어떤 시스템으로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삼겹살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될 텐데요.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없으시면 교수님께 달려가서 거하게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사야죠. 제가 거하게 사야죠. 제가 맛있는 데 많이 아니까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 그런 보답으로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 송창환 아버님 한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상관없고요. 있으시면 예. 저도 이제 저는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첫 학기의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 문화 이거 이제 수강 신청할 때 네. 이제 교수님 이게 이제 문화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진행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사실 안전 문화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우리가 간과하기 좀 쉬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 문화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이론적인 것도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좀 듣고 네. 그다음에 실제 이 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이런 사실 우리 주위에도 안전 불감증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 상당한 현실적인 좀 접근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라이브 강의에 좀 시간을 냈으면 들여오려고 하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저는 교수님이 너무 준비도 많이 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이죠. 저기 진짜 그 다른 분들이 막 그런 얘기 막 하시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야, 라이브 강의 좀 줄이면 안 되냐?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가 계속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그 멤버잖아요. 뭐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이 관련된 책도 좀 읽고 아니면 그 관련된 논문도 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새롭게 또 공부하는 즐거움을 좀 느꼈다 그럴까? 뭐 그런. 예. 왜냐면 그런 거 없으면 제가 이런 거 찾아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거 하는 거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영상 자료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작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아서 사실 유튜브 올릴 때는 다 빼고 올리거든요. 그게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좀 진짜 그 커피라도 한 잔, 예, 제가 대접하면서 뭐 이런저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현장에 있는 얘기 그런 게 정말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론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간극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 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긴 한데 그게 현장에 적용하려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저도 듣고 싶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김경환 아버님 정말 궁금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이게 네 5인만 풀리면 한번 학교 근처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진짜 뭐 술 한잔 하셔도 되고요. 뭐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저는 술을 안 해서, 아니면 뭐 커피를 마셔도 되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니까요. 뭐 그런 거 하면서 한번 만나 뵀으면 정말 좋겠고요. 11번 했는데 11번 동안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려고 각고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만나 뵈면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고 안전이 최고죠. 사실 뭐 그 무엇보다, 그렇죠? 예, 특히 요새 같이 이런 뭔가 당장 내년 내후년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또 위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울리백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위험 사회에서는 우리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첫 번째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김경환 아버님?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어떤 거 하세요? 출근이 첫 번째 스케줄이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다른 거 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 말입니까? 네. 아침엔 거의 출근한다고 봐야죠. 네, 이제 새벽에 어떤 데는 이제 저녁에 좀 늦게 이렇게 이제 약속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일찍 잘 때는 일어나서 우선 내가 못한 강의를 듣습니다. 네. 그 시간에 네. 예, 듣고 출근하는 경우인데 뭐 그런 거는 한 달에 한 몇 번뿐이 사실은 안 돼요. 예, 우선은 좀 다른 직원보다 거의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그렇죠. 내가 준비를 하고 직원들 이제 출근하는 모습 보고 그래 이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송창환 아버님은 첫 번째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어나면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씩 강의를 듣습니다. 예. 안 그러면 아침에 강의를 안 들으면 강의 들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임병석 아버님은도 마찬가지세요? 저는 아침에 출근, 네. 강의는 대부분 오후나 저녁에 듣고요. 네. 저희 회사가 그래도 거리가 있어서 저는 보통 회사 오면 7시 반 정도에 회사 들어오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회사 출근을 제일 먼저 하고 또 오전에 아침에 일찍 와서 대부분 업무를 많이 하고요. 보통 오후에 좀 시간을 내서 강의를 본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좀 하고 대부분 저는 이제 늦게 자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21년인데요. 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 전까지 끝낼게요. 제가 2012년에 보통 우리가 몸살이나 이런 거 오려고 해도
뭐 어떤 징후가 있잖아요. 뭔가 뭐 좀 평상시랑 몸이 좀 다르다든가 뭐 의식을 떨린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비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얼굴 반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아파요. 마치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결박시켜 놓고 막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이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얘는 마비됐지, 얘는 통증이 너무 심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가까스로 눈을 딱 떴는데 진짜 이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좀 그런 게 있으실 텐데요. 부자연스러워요. 아직도 좀 이쪽 반은. 예. 그 왜 그랬냐면 딱 보니 그때 당시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런 전원 검사 다 받아봤는데 그때 두 가지 병이 한꺼번에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구안화사라고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는 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저는 귀에 왔습니다. 귀에. 그러니까 구안화사 오고 반대쪽 귀에 대상포진 오니까 여기는 깨질 듯이 아프고 이쪽은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 회복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돌아오는데 몇 달 걸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저는 느끼죠. 뭔가 좀 피곤하거나 날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이러면 이쪽 반이 느낌이 이쪽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쪽이. 그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저는 그때 증상이 중풍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증상만 따지면 풍 걸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허혈성 뇌졸중하고 똑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골로 가는 줄 알고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가지 병이 원인이 동일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오거든요, 사람이. 근데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막 삶에 있어서도 목표도 많고 뭐 이틀에 3시간 4시간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벌려놓은 것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2012년에 아프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딱 그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그 다짐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하자라는 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도 예를 들어서 오사규 미국에 산업안전보건청 교육이 있어? 얼마 들어? 2주 갔다 오는데 1,000만 원 들어. 갔다 오자. 가고 싶으면 가자. 아니 뭐 내년에 기약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듣고 싶으면 가자 들어야지. 영국 어디 그래 가자.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대학원에서 어떤 전공을 더 하고 싶어. 그래 듣자. 뭐 이렇게 좀 바뀌고 그다음에 하루 중에서 정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가 첫 번째 스케줄이 무조건 저는 운동하는 거. 아침에 딱 전 4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4시 일어나면 운동부터요. 일단 한 1시간 정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걸 업으로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예. 그때 한번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그렇게 원하고자 했던 거를 뒤로 미룰 여유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자 그냥. 이게 정말 나쁜 게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건 하자.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자. 이게 저는 제 자신한테 줬던 다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걸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아파보면 그렇게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12년에 이렇게 마비가 오고 얘가 그 대상포진이 오고 했던 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까지 건강관리를 잘 했으니까 그런 증상이 왔죠. 만약에 건강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때 갔을 것 같아요.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증상 없이. 제가 항상 어디 강의 가서도 그렇고 가장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건강관리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자기를 아침에 운동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바이탈 사인이라는 걸 다 체크하거든요. 이게 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피곤한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저는 일정을 아예 안 잡습니다. 잠을 더 예를 들어서 일정을 빨리 끝내고 그날 저녁에 잠을 더 많이 잔다든가 아니면 뭐 주말에 있는 다른 스케줄을 또 뭐 이동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절을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아파 보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도 사실 안전이랑 보건이랑 같잖아요. 이렇게
안전보건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건, 건강 이런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삶의 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딱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우리 학우님들 한번 만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제가 저 관리하는 노하우도 좀 말씀드리고 좀 가르쳐 드릴 것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고 5인 미만만 어떻게 사라지면 한번 만나 뵙고 그런 저희 노하우를 이거 비용 많이 드는 건데 어쨌든 뭐 제가 무료로 제가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거 오늘 그런 만나신 네? 오늘 만나신 학우님들 묶어가지고 교수님 한번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죠. 저는 백신 맞았습니다. 이제. 그러셨어요? 예. 그럼 한번 조만간에 한번 만나 뵙는 걸로 하시고 그 이제 기말고사 남았는데 기말고사 그렇게 뭐 중간고사가 많이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기말고사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요. 기말고사 잘 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안전하시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